와우. 안녕하세요. 쏠쏠TV 구독자 여러분. 난 일기쓰기가 정말 신나는 작가 조연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일기는 마인드맵 일기하고 사자성어 일기예요. 부모님들이 딱 제목만 들으면 아싸 공부에 관련된 거다 라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마인드맵 일기나 사자성어 일기 분명히 내 교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일기 쓰기로 잘 쉽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마인드맵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마인드맵은 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친구들도 학교에서 활동을 한번 했을 거예요. 마인드맵 자체가 생각의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물처럼 얼기설기하게 되어 있는 거를 부모님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독서록 쓰기 할 때 이 녀석들이 가장 쓰기 쉬워하는 게 이 마인드맵이에요. 왜냐면 동그라미 딱 그리고 주인공 누구, 사건 뭐, 지역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써내려가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신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쓴, 자기 힘으로 제대로 쓴 일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좀 제대로 쓰는 방법을 한번 좀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맵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운데에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옆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연관되어 있는 장가지들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제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큰 가지도 조금 흔들리고요. 큰 가지가 흔들리면은 잔가지들은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그림이 되거든요. 마인드맵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딱 사진처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마인드맵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나랑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다. 사실 올해는 아빠가 출장을 갈 수도 있어서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끼리 계획을 세웠다. 엄마 아빠가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자, 가운데 여름 휴가 있고요. 바다, 친척집, 산, 계곡, 워터파크. 나는 가고 싶은 곳이 바다야. 우린 친척집도 갈 수 있어. 산, 계곡, 워터파크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다에는 동해, 서해, 남해 있고, 친척집은 할아버지 댁, 외삼촌 댁 있어요. 자, 그럼 친척집 먼저 볼까요? 할아버지 댁은 남해안이네. 휴가는 동해로. 갑자기 그 다음에 갯벌 체험도 괜찮은. 갯벌 체험은 서해잖아요. 이렇게 엉망이 되고요. 친척집 외삼촌 댁을 보면은 외삼촌 댁 서울. 가깝다. 게임을 실컷 할 수 있다. 이게 휴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산. 산은 갑자기 단풍놀이. 친구가 떠오른 대로 생각한 거예요. 산은 단풍놀이 막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계곡. 계곡은 산. 등산은 싫다. 계곡은 물고기잡이, 실내 낚시터, 바다 낚시, 회먹기. 연관된 거는 맞지만 이건 제대로 된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가 주제를 놓고 떠오르는 대로 쓴 것뿐이거든요. 떠오르는 대로 쓴 게 마인드맵이 아니라 연관되는 걸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수정된 걸 볼게요. 여름 휴가 있고요. 산, 바다, 혹시 아빠 따라 외국으로도 있어요. 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는. 산을 보면 설악산도 있고 큰맘 먹고 지리산 등반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지었어요. 지리산을 등반을 하면은 외삼촌댁하고도 가깝네? 극기훈련일 것 같아. 산장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실제로 자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를 연결해 놨고요.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있잖아요. 동해로 가면은 콘도로 갈 수 있고 회도 먹을 수 있고 설악산도 갈 수 있네. 그럼 아까 산에 있는 거하고 여기 동해 설악산하고 연결되네. 이렇게 되고, 마침 큰아버지 댁도 양양이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다로 만약에 서해로 간다면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석양도 보고 조개구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사장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일치기 가능.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놓으면 좋아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어서 사실상 불가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이거든요. 사실 마인드맵은 일기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록 쓰기는 물론이고요. 학과 교과서 내용을 정리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고학년을 가면 갈수록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공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저학년 친구들을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주제를 정하고 소주제를 정해서 가지치기 연습을 한다면 일기쓰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두 가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근데 마인드맵을 쓸 때 주의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가 있으면 가지를 잘 쳐서 가지에 연관된 잔가지를 쳐내려가는 거,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딱 사진 찍듯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주제 찾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일기인데요.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요즘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따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들 마음속,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한자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도 있고, 교육, 어차피 학교에서 안 하는데 안 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사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학년에 갈수록 한자는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보는 문학이나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특히 정치나 경제 같은 용어 같은 거, 과학의 용어 같은 거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학과에도 없는데 따로 돈 들여서 한자 공부하기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저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한자 공부하기가 조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한자는 반복이에요.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몇 번 반복을 해서 한자를 익히는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작은 거라도 익히게 해서 약간 관심을 익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우린 일기 쓰기로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예문을 볼게요. 일치월장, 학교에서 음악제가 열린다. 학년별로 우승하면 더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나는 피아노 부문에 참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곡을 잘 외우지 못하고 아래층 언니가 시험 기간이라 연습도 못했다. 그래도 그동안 선생님이 녹음해주신 곡을 계속 듣고 손가락 연습도 많이 했다. 열심히 연습한 덕분인지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만 쓰면은 그냥 보통 일기가 되는데 우리말은 자체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 일기 속에서 한자를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한자를 쓸 수 있죠. 우승 한자어예요. 그리고 참가 역시 한자어고요. 여기도 쭉 내려가다 보면 설상가상, 일치월장 이렇게 고사성어 일기라고 했지만 한자 일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자 일기를 쓰는 게 좋은데요. 한자 일기는 친구들 혼자 쓰기 좀 힘들겠죠. 부모님 옆에서 조금 지도해 주시는 게 좋고 헷갈리신다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국어사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괜히 나 쓸 줄 알아 라고 쓰시지 마시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너 사전 찾아보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다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국어사전 옆에 있는 한자도 확인해서 같이 써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기 속에 모든 단어 몇 가지, 10가지, 15가지 하지 마시고 딱 오늘은 3개만 써볼까? 오늘은 5개 써볼까?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신다면 친구들이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나와있던 설상가상, 일치월장도 있지만 고사성어 같은 경우는 옛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조사해 봐서 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세옹지마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잖아요. 말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갔는데 말이 앞말을 끌고 와서 말이 좋겠어요 라고 했다가 또 말을 타고 아들이 다쳐서 어떡해요 했는데 아들이 또 전쟁이 안 나게 돼서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은 글 쓰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마인드맵하고 고사성어 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모두 혼자 쓰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보다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옆에서 살짝만 도와주신다면 일기 쓰기도 되고요. 학습 효과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인드맵하고 사자성어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글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